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이제 중반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반풀집도 이제 중세 고려 시대에 관련된 그 시대에 관련된 또 문제들을 또 풀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실력을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4페이지 1번부터 20번까지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힘차게 들어가 봅니다. 고려사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고려사의 모습은 뭐가 옳지 않으냐? 네. 그럼 1번 천민 출신인 이유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네, 그렇죠. 네, 소금 장수였습니다. 2번 외고노비 재산을 늘려 그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질 수 있었다. 그렇죠.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신분만 노비 출신이지 일반 그 양인 백정하고 그닥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3번 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네, 그렇고요. 4번 향부곡소 백성도 일반 군현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 공납력을 부담하였다. 아니죠. 이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수탈이 좀 심했죠. 그렇죠. 그래서 향이나 부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농산물을 열심히 재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소는 뭐가 소는 수공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신부는 일반 농민층이라고는 합니다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수탈에 의해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를,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죠.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동일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지방관을 얘기합니다. 대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토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성종 때 누가 한 겁니까? 최승로가, 저와 이름이 비슷하죠? 최승로가 시무 28조 외관을 두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종 때, 고려 성종. 자, 1번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이자겸의 난으로 엄청나게 시달렸던 고려의 인종 때였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얘기하는 거고요. 2번 오도양계의 지방제도를 확립했다. 자, 성종 때 지방행정구역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목을 설치해가지고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근데 거란족의 침입을 성종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거란의 침입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현종 때 들어가서는 그 지역별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오도 양계로 나뉘었죠. 특히 이제 양계 같은 경우는 군사적 성격의 행정구역이었어요. 그죠? 틀렸고. 3번 지방교육을 위해 경학 박사를 파견했다. 성종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뭐든 완성했습니다. 완성. 그죠? 완성했던 사람이에요. 제도나 문물을 완성했다 해서 성종. 그래서 고려의 성종이나 조선의 성종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 경학박사 파견했다. 맞는 얘기고. 4번 유교 인연과는 별도로 연등의 팔관 행사를 장려했다.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축소해라. 축소하기는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여라. 그래서 팔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고려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1. 농민 자제의 과거를 위한 기금으로 광학보를 설치했다. 이 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또 이러네. 무엇을 하기 위한 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광학보는 뭐 하는 재단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는 재단이에요? 예, 승려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스님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그렇죠? 농민들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농민 자제의 과거를 위한 기금 이런 거 아니에요. 자, 2번 개간제는 일정 기간 면세하여 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3번 재해를 당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다. 당연히 그랬고요. 4번 농번기에는 자벽 동원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4번 문제. 가나다
가나다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순서대로 발견하는 것은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래서 뭐 만들자라는 겁니까? 여진을 대비해서 별무반을 만들자라는 거였죠. 서희가 소선영이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러므로 국권을 고려로 하고 평양에 도구발했으니 만일 영토의 경기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 이권을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희의 1차 침입 외교 담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거란 침입, 거란 1차 침입과 관련된 거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벌이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어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였다.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벌이고 바다 가운데 섬에 숨어 엎드려서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누가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변두리의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몽고 침략기 때의 강화 천도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별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나가 맨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 진입과 관련된 가, 그 다음에 몽골 진입을 했죠. 다 나가다입니다. 나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는 거는 별무반은요. 별무반은 숙종 때 편성이 됩니다. 숙종 때 편성이 되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만들잖아요. 이것은 예종 때 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고려시대의 사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으로서 곡식과 포의 가격이 내렸을 때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싸게 내다 팔았다. 상평창 물가 조절 기관 항상 평탄하게 한다. 맞는 얘기죠. 의창, 의로운 창고. 빈민을 도와줌으로써 유교 정치인의 명분을 살림과 동시에 농업 재생산의 활동을 원만케 하려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그렇습니다. 3번 동서활인서는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했다. 자, 이게 참 이런 거 우리가 뻔히 잘 아는데 활인서 활인서가 두 개 있으니까 활인서는 언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두 개가 있었죠. 동활인서, 서활인서.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게 동서대비원이 있었죠. 대비원이 있었죠. 대병원이 아니라 대비원이 있었죠. 이거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건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입니다. 병원. 그러니까 동대비원, 서대비원. 그래서 환자의 치료, 빈민 구제하는 병원이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4번 해민국은 백성들의 의료를 맡아 시약을 했던 곳인데 여러분들 이 해민국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는 해민서가 되죠. 이 뭐라고요? 약국입니다. 약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갈게요. 6번 문제. 네. 다음 기억의 친입과 관련 연관된 것만 보기에서 몽땅 골라라. 기억의 친입과 연관된 것만. 처음 충주부사 우종주가 매양 장부와 문서로 인하여 판관 유홍익과 틈이 있었는데 기억이 장차 쳐들어온단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상의 차이가 있어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과 잡류 별초를 거느리고 시기하였다. 와, 느낌 오죠? 네, 느낌 옵니다. 기억이 친입과 관련된 거. 서경을 북진 정책의 거점으로 삼고 광군이라는 부대를 조직하였다. 광군은 뭐예요? 광군 기억이잖아요. 기억으로 시작되죠. 기억. 그죠? 이건 거란입니다. 거란의 치료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대를 우리가 광군이라고 불렀어요. 자, 니은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압록강 입구에 도련포에 이르는 처녀성의 압록강 도련님, 제가 이런 소리 할 때 압록강 도련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누가 강감찬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천리장을 쌓았던 것이죠. 자, 디귿 황영사 구층탑 부인사 소장 대장경 등 많은 문화재가 불탔다. 누구의 침입으로? 예, 몽골의 침입으로. 그 다음에 개경으로 환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진도 용장성선에서 행궁을 마련하고 그 주변 섬을 장악하였다.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몽골과 친일과 관련된 거. 그래서 디귿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1번. 아주 좋아요. 7번. 다음은 고려시대의 특정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사실만 보기에서 몽땅 올라라. 영왕군 사람들이 전하기를, 전남 영암입니다. 고려 때 최씨의 뜰 가운데 오이 하나가 열렸는데 길이는 한 자나 넘어 온 집안 사람들이 잠옷 이상하게 여겼다. 최씨의 딸이 몰래 이것을 따먹었더니 저절로 태기가 있어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도선이라 하였다. 도선이라고 했더니 도선. 저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적고 도선이라고 했대요. 아, 최씨의 뜰, 도선, 고려시대의 특정 사상에 대한. 도선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풍수지리설이죠. 이분은 스님이에요, 스님. 풍수지리설. 사실 이제 이게 고려시대 때의 사람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신라 말기에 있었던 활동했던 그 스님이죠. 뭐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가지고 어디가 좋은 땅이다. 개경이 좋은 땅이다. 개성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여기 출신 사람이 아마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왕건이죠. 왕건입니다. 네, 풍수지리설. 그럼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거. 보현십원가. 예, 이건 뭐예요? 균여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균여라는 사람이 지은 향가예요. 향가. 균여는 누구죠? 광종 때 활동했던 스님이죠. 교종 위주로 어떻게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죠. 이거는 보현이라는 보살이 10가지를 소원했습니다. 10가지를 소원했어요. 10가지를 소원한 이것을 열심히 자기는 행동으로 옮기겠다, 실천하겠다 하는 다짐을 향가로 했던 거예요. 그럼 그 10가지가 뭘까요? 그 10가지를 다 알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경 공부 열심히 하고 부처 공경 열심히 하고 예불 활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풍수지리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경개창도감. 자, 남경개창도감은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남경은 오늘날에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 남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남경을 관리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관청이 있었는데 그 관청 자리가 오늘날의 청와대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이제 숙종 때 있었던 거예요. 남경청도를 하려고 그랬었죠. 숙종 때. 그 다음에 대학원을 접했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묘청 때 서경에다가 했던 것이고요. 자, 연등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열심히 그 등 들고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불교 행사고요. 그래서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것은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네, 정답은 2번.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기억의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병마사는 성종 때 처음 설치되어 국방 문제를 담당하였다. 원나라 감석기 때에 무엇으로 개칭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중요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원래 도병마사가 뭐예요? 이게 정식 기구가 아니라 회의의 이름이죠. 국방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를 회의하는 그런 회의 기구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상설 기구화가 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이 이제 뭐가 있었어요? 비변사가 있었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원나라 간섭기 때의 도병마사가 이제 강등이 되면서 명칭이 강등이 되면서 도평의사사라고 불렸고 이것을 줄여서 도방 이렇게 했습니다. 도방 했어요. 그래서 쭉 계속 있었어요. 쭉 계속 있다가 심지어 조선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반기 때에 정종 때 이 도평의사사를 대신하는 기구인 의정부를 설치를 하죠. 둘째 임금이 정종 때 의정부 설치하고 그 뒤를 이어서 태종 때는 이것을 완전히 뭐했다? 폐지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종은 허수아비 임금이잖아요. 지가 바로 왕되면 좀 민망하니까 자기 형을 잠깐 앉힌 거잖아요. 그래서 태종 때 의정부를 설치하고 도평의사사 즉 도방을 폐지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도당으로 불렀으며 조선 건국초에 폐지되었다.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법제의 세칙을 만드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다. 이건 식목도감이죠? 보기 2번에 있는 건 식목도감이에요. 식목도감. 성목이 아니라 식목. 네.
자, 3번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며 그 밑에 육부를 두었다. 이것은 상서성. 그 다음에 4번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를 논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 서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대간들이었던 거예요. 대간. 뭐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든가 어사대의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대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논쟁이 있었던 무렵의 저술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상 박유가 아뢰기를 청컨대 여럿이나 관료로 하여금 여러 철을 두게 하되 여러 철을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처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통 사람은 처 하나 첩 하나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와 낳은 아들처럼 별수를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사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라고 하였다. 연등의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바로 저 늙으리다 라고 하였다. 늙으리다 그랬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며 서로 가리키니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그 건의를 누구의 건의를 박유의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그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 전기 때에 고려사에 수록된 박유열전이에요. 박유열전인데 이게 이제 이 왕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왕이 충렬왕입니다. 충자 들어가니까 원나라 간섭기 때 왕이죠. 그래서 얘가 이것을 주장했던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몽골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애들도 별로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내들을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남자들이 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일부 다처제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반발이 심해가지고 즉 이 사료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고려 시대 때의 여성의 지위가 다른 시대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1. 김부식이 진 삼국 사기표를 지었다. 이거는 뭐 고려 전기 때 인종 때 있었던 것이고요. 2. 일현선사 일현이 삼국유사를 찬술하였다. 그렇죠. 충렬왕 때 이게 삼국유사 있었죠. 네, 맞습니다. 3.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다. 이건 고려 전기 때 고려 초에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를 서문을 지었다. 이것도 이제 조선 초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2번입니다. 어느 임금 때냐? 충렬왕 때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미추신 나에 대한 설명을 옳혀낸 건 나는 도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덕이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진수대법사 문화에서 교관을 대강 배웠다. 네, 열심히 배웠다는 얘기예요. 대강 배웠다가 아니라 열심히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법사께서는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훈시하였다. 내가 교관의 마음을 다 쏟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네, 때문이다. 교관에 다 이 교관 나오네요. 이거 맨날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죠? 쉬는 시간에도 관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경을 배우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교관겸수죠. 교관겸수입니다. 예, 교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겸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종 위주로 해가지고 선종을 통합한 누구? 의천의 논리입니다. 의천, 대각국사 의천. 1.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그쵸? 어디에서? 흥왕사. 흥왕사는 고려시대 때의 절이에요. 이 흥자 들어가고 왕자 들어가는 절들이 주로 이제 고려시대 절들이 많아요. 네, 흥왕사에서. 이 흥왕사는 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공민왕이 흥왕사에서 암살당할 뻔했죠. 네. 그 다음에 2번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했다. 네, 어찌됐건 뭐 양면 강조합니다. 교관겸수니까. 3번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다. 네, 그렇죠. 정해쌍수로 대표되는 결사운동 수선사. 이건 뭡니까? 조계종 진울이죠. 진울.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4번 틀렸습니다. 자, 11번 다음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한 자는 경우에는 반만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슌량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슌량전 여기 나와 있네요. 슌량전.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 죽은 남편, 그러니까 과부죠? 주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수신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토지제도는 바로 뭡니까?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네. 과전법이에요. 1. 과전을 지급함으로써 조선 개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 관리가 되었으면서도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인제를 지급했다. 이거 고려시대의 전식과죠? 네. 3번.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를 주었다. 이것도 역시 먼저 전지와 시지를 준다. 전식과죠. 4번.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품을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했다. 이거는 고려 왕건 태조 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번. 다음과 같은 역사 인식에 따라서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저 옛 성인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쳤으며 괴력 난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비스러운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과 도록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왕들한테는.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것을 어찌 괴이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비롭고 이상한 거. 이 책의 앞머리에 삼은 까닭이다. 그래서 삼국 뭡니까? 이거 삼국유사의 서문이죠.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서문이죠. 그쵸?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다뤘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룬다. 그래서 뭐 단군신화라든가 또 고구려의 고주몽의 건국신화라든가 박격거세의 뭐 난생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적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대의명분 이런 것들은 이제 유교적 대의명분 삼국사기죠. 2.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저술했다. 이게 삼국사기. 그 다음에 3번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했다. 요거는 좀 우리가 보기 3번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4번 우리의 고유 문화의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당군신화를 수록했다. 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누가 뭐래도 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을 4번으로 하는데 3번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삼국유사에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했다. 이 노래했다라는 말이 좀 약간 노래했다. 정말 이 노래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노래 또 아니면 뭐 시라든가 뭐 이런 음악 이런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 노래 아니면은 어떤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또 노래했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여기에서는 이거 삼국유사도 있지만 또 이규보의 동명왕편 같은 경우도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대서사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4번인데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서 풀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실수해가지고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뭐 이거 보기 3번을 한다고 해서 실수는 아니지만 정답이 보다 더 나은 정답이 있을 때에 이 공시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13번.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동 통보를 비롯한 돈 15,000관을 주조하여 관리에게 나눠주었다.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뜬 은병을 만들어 얘를 활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고려시대의 숙종입니다. 네, 숙종. 고려시대 숙종, 고려 전반기 때 있었던 얘기죠. 1.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하였다. 공인이 등장하는 거는 조선 후기죠. 대동법 때문에 등장하니까. 2.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때의 정조 때. 3번 대도시의 주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두었다. 그렇고요. 4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건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죠. 정답은 3번. 자, 14번. 미추친 평양과 평양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평양은 평장사 김영관의 산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평양의 처는 소감 왕원제의 산호비인데 왕원제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의탁하고 있었다. 네, 평양이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들어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왕원지 부부와 아들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음을 다행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평양은 산호비예요. 그 다음에 평양의 처도 산호비예요.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신분제도 물어보는 건데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평양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없었죠. 산호비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외건오비가 돼야 돼요. 외건오비. 즉 얘네들은 솔건오비입니다. 산호비 중에서도 솔건오비. 그죠? 그 다음에 평양은 주인 집에 살면서 자비를 보았다. 이것도 가만히 있어봐. 얘가 지금 볼게요. 평장사 김영관의 산호비를 경주의 양주에서 농사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평양은 산호비인데 외건오비입니다. 그러네요. 이 부유하게 된다는 건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네요. 맞는 거. 얘 틀린 거고. 그죠? 평양의 처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평양의 처가 국가에 바치는 게 아니라 평양의 처가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주인에게 바쳐야 돼요. 그죠? 틀렸고, 평양의 처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됐다.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역과 리을 정답 2번. 네. 자, 15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평양을 국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하면 귀국의 통경도 우리의 국토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침범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안팎 역시 우리의 경내인데 어찌 땡땡이 중간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러운 태도로서 교통을 차단하였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도 왕래하기 곤란한 형편이니 국교가 통하지 못하면 땡땡의 탓이다 라고 격양된 기색으로 당당하게 논박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서희라고 얘기했죠. 1차 침입. 그래서 소선영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란의 침입. 그죠? 그 여기 말하는 땡땡 누구예요? 누구 탓을 돌렸어요? 여진의 탓을 돌렸죠. 여진이 중간에 막고 있으니까 너네하고 친하고 싶어도 우린 친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란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여진을 처치해 줄게. 그래서 거란이 여진을 좀 혼을 내주고 더불어서 동북 구성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란은 바보예요? 아니죠. 사실은 이 쳐들어오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고려를 겁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죠. 왜? 송나라 쳐들어가려고. 그죠? 자, 그러면 땡땡은 뭡니까? 땡땡은 보기 2번에 있는 여진이다. 정답 2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고려시대 농민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그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예요. 1. 특정한 직역을 갖지 않는 농민은 조세 공납 구격에 부담을 줬다. 그랬죠. 특정한 어떤 직역이라는 건 이제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행정관리들, 또 전문 직업 군인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2. 백정 농민 중에서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고 하였다. 됐습니다. 신량역천 들어봤죠? 그렇죠? 양인 신분인데 신량역천, 신량역천. 양인 신분은 양인 신분인데 하는 일은 천한 거 한다는 얘기죠.
그죠? 들어봤죠, 여러분들? 3번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본관지로 되돌아가기에는 귀양형에 처해졌다. 귀양형에 처해졌다. 귀양형에 처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그 문제가 뭐랬어요? 고려시대 농민에 대한 거예요. 농민에 대한. 그죠? 농민에 대한 건데 이거는 농민들 귀양형은 농민들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하는 거죠. 뭐 조선시대에도 귀양 일반 사람들 귀양 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양반층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4번 9년별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비총법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공동납으로 대등하였다. 이 비총법이라는 거는 그 해설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이 비총법은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세금을 마을 단위로 총액을 다 정하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이거를 개개인별로 부과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마을별로 마을 공동으로 부과를 하게끔 했던 것이 이제 비총법의 내용이에요. 이거 어쨌거나 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이렇게 도망가요. 예,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제 세금 낼 사람들이 줄어들죠. 마음 공동 부담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백성들의 그 조세 부담은 더 커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틀렸고 그럼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여기에서 백정 농민이라고 하면 돼요. 백정은 농민이잖아요. 그죠? 농민이잖아요.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렸던 거죠.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이 백정이 뭡니까? 도살업자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양인 중에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양인 중에서 천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신량이었죠. 그래서 신부는 양인인데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왕의 즉위교서입니다. 왕이 이제 올라갔어요. 즉위교서다. 이 왕의 정책과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 만약에 종친으로서 동성과 혼인하는 자는 원의 세조 성질을 어긴 것으로 논제할 터인즉 같은 성씨끼리 마땅히 종친은 누대의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맡고 재상 집안의 아들은 종실들의 딸들을 장가들 것이다. 경원 이태우와 안산 김태우 및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함어 씨, 평강 최씨, 청주희 씨, 당성홍 씨, 황여민 씨, 횡천 조 씨, 파평용 씨, 평양 조 씨 등은 모두 누대의 공신이요 재상지종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을 하여 아들은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들고 딸은 왕비로 삼을 만하다. 이게 이왕의 이게 이제 원나라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의 즉위교서 충선왕입니다. 참고로 잘 알아두세요. 충선왕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1.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는 가견법을 실시했다. 네, 맞는 얘기고. 2. 북경에서 망건당 설립하여. 충선왕의 망건당 너무 유명하죠? 네. 3번. 사리만을 두어 신진학자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했다. 네, 이것도 너무 유명한 충선왕의 개혁 정책이고요. 4번. 고려 내정에 간섭을 한 정동해성 이문서를 혁파했다. 이 공문왕이죠. 공민왕. 정동해성을 폐지했던 건 공민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지문이 누군지 몰라도 보기가 이제 답을 주고 있어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망건당 사리만 충선왕이구나. 그래서 4번 딱 보니까 정동해성 폐지했대. 이건 누가 뭐래도 공민왕이잖아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이 잘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다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문제.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리을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오품 이상 관리의 자손은 공음 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응하여 유품 이하의 관리의 자손에게는 뭐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자손이 없는 하급 관리와 군인 유가족에게는 뭐를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네, 고려시대 전시과의 토지제도죠. 그래서 유품 이하의 이제 낮은 관리에게는 좀 약간 좀 한가한 관리다 해가지고 뭘 줍니까? 한인전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인 유가족 이런 사람들 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구분전. 그래서 한인전과 구분전. 정답은 4번. 네. 19번.
고려시대 지방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종은 호장, 부호장과 같은 향리 직제를 마련하였다. 향리 직제, 호장, 부호장. 예, 향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주자였죠. 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향리의 지위가 격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향리 그러면은 그 지방의 육방관속, 이방과 같은 중인층으로 이렇게 딱 신분이 굳어지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2번, 퇴직한 관료를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주신 지역에 거주하게 했다. 이것도 이제 잘 보게 되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리죠. 이거 사신관은요, 그 지역에 그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건 맞는데 그 지역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수도에서 거주해. 수도에. 예, 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면 지가 멋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 광종은 처음으로 주요 거점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방관 파견했던 건 성종이고요. 4번, 지방향리의 자제를 상수리 제도로 임명하여 궁중의 자백을 담당했다.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제도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기인 제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20번. 자, 마지막 문제. 참고로 좀 약간 보충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사신관 제도가 이것이 이제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조선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유양소, 향청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또 사신관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까지도 있어요. 뭐 2명 내지 3명 정도. 자, 20번. 다음 상소문에 비추신 부분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선왕은 정종의 유명을 받고 아우로서 왕위를 계승한 후 예로서 아랫사람을 접하며 밝은 관찰력으로 사람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종친과 귀족이라고 해서 사정을 두지 않고 항상 호적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였으며 소원하고 미천한 사람이라 해서 버리지 않고 의탁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죠? 좋은 분입니다. 그가 주기한 해로 8년간 정치와 교화가 청백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를 등위한 후부터는 문사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지나치게 풍화하였습니다. 쌍기 하니까 탁 느낌 오잖아요. 탁 느낌 오잖아요. 이 광종이 쌍기 이게 가지고 과거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신과 귀족이라고 해서 사정을 두지 않고 항상 호적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였으므로 미추친 거에 해당하는 정책 1. 국자감을 정비했다. 이건 성종 때 뭐 종신과 귀족을 뭐 사정 두지 않고 호적과 공신 세력 억제하는 거 전혀 관계없죠. 2. 노비앙검법을 실시했다. 네, 노비앙검법. 네, 노비앙검법. 네, 광종의 정책이죠. 그렇죠? 지금 광종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네, 하는 얘기고. 정계와 개벽 요소, 이건 태조의 정책이에요. 태조 왕건. 그다음에 4번 지방의 경합박사 파견 역시 성종.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광종 골라라. 네, 2번 노비앙검법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 고려시대에 관련돼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힘차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